먼저 첫 주제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호흡기내과의 백예린 교수께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실태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의 호흡기내과 중환자실의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백예린입니다. 본 발제자의 의견은 근무 중인 병원을 대표하는 의견은 아니고 아직 전문가 학회나 협회의 의견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각기 다른 사정인 국내 병원들의 상황과 의견을 모으거나 종합한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전담 전문의로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중환자 진료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느낀 바를 진술하는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분류를 보시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내과적 질환입니다. 감염질환, 호흡기 질환이며 여러 내과적 기저질환 및 합병증 있는 환자들이 중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내과적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증도를 보시면은 미국의 NIH 분류와 우리나라의 분류를 비교해 보면은 감염이 있지만 증상이 없고 감기 정도는 이제 마일드해서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약간의 이제 호흡기 감염이 진행을 해서 폐렴이 진행할 경우에 그게 그래도 이렇게 산소 요구량은 이제 산소 포화도는 떨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중등증인 환자 모더레이트는 감염병 정담병원인 공공병원에서 주로 산소를 요하지 않거나 저유량 산소들의 작은 유량의 산소를 공급받아 치료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환자들이 점점 폐렴이 증가되고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져서 산소 요구량이 늘어나게 되면 산소 마스크나 고유량 산소 요법을 적용하게 되고 언제라도 인공호흡기 착용이나 에크모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그래서 폐활성 쇼크나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을 해서 혈액 투석까지 진행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위중증이라고 하며 그런 위중증 치료까지 가능한 중증 병상으로 전환이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러 기저질환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중증도가 금방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중증 병상에 함께 옆에 중증증 병상도 최근에 각각 1.5%씩 행정 명령이 발동된 상황입니다. 본원의 그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운영 경험을 말씀드리면 1기 유행기부터 점점 중증 병상을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3기 유행기부터 한 층 전체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완전히 다 털어서 중증 병상을 점점 늘려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증을 현재 20베드까지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중증증 베드까지 행정명령으로 추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880 정도의 그 총 허가 병상수, 보통 수도권의 상급 대학병원들은 이 정도를 갖고 있고 이제 중환자실 병상수는 기존에 5% 이상 정도, 저희는 6.7%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60베드 정도 중에 한 내과 중환자실이 20베드 정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전부 이 코비드 중증 병상으로 제공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원래 병동과 중환자실을 이렇게 중증 병상과 준중증 병상으로 나누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한 63명의 환자를 그 중증 환자를 치료했었고 그리고 3기 유행기까지는 가동률이 그렇게 73%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점점 가동률이 떨어졌었습니다. 30%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 하지만 4기 유행기가 되면서 이제 저희 병원이 이제 다시 음압 공사를 제대로 하고 긴급 음압 격리 병동과 또 중환자실 내에 제대로 된 음압 격리 시설을 다시 설비하고
4기 유행기 오픈했습니다. 일단 저는 거의 일반 비코로나 중환자도 같이 보고 있고 내과 거의 한 20병상 정도의 비코로나 중환자를 이미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중증 병상도 같이 담당을 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의 1.5% 중증 병상 행정 명령과 이제 저희는 거의 2.3% 정도의 중증 병상을 제공했는데요. 그러면은 일종의 그 병원에 중환자실이 하나가 더 생기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병동을 과연 어떤 간호사들이, 한 수십 명의 중환자 경력 간호사들이 어디서 데려올 수 있는가 또 문제가 되고, 여기를 당직할 전문이나 전공의 인력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간호사들을 이용을 하고 또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도움을 얻어서, 협조를 얻어서 어찌저찌 일반 그 격리 병동에 중증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보시면은 1인실 구조가 4개가 있고 4인실 3개가 있습니다. 이런 닫힌 구조에서 적은 인력으로,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인력으로 그 안에서 환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간호사들도 굉장히 좌절감에 빠지고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1월 5일 중증과 중중증 1.5% 추가를 한다는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다시 그 병상이 중중증 병상으로 운영되고, 오히려 다시 이전에 그 내과 중환자실 사용했던 곳을 다시 중증 병상으로, 코로나 중증 병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일반 비코로나 중증 환자는 더 이상 보지 않고, 점점 행정명령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 중증 병상도 늘어나고 중증 병상도 늘어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중증 병상에 전담을 해서 주치 및 그런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그 투입되는 인력을 보시면은 일단 간호사 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이제 가동률이 한 30%일 때만 해도 한 병상당 간호사를 1명을 제공해 주기도 했었고,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 3교대를 하면서 4시간마다 교대를 또 해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기관 내 삭관 같은 상황에서 유연하게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며, 인공호흡기를 혼자 잘 만지고 적절하게 노치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모든 호흡기 간호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며, 그 혈액투석 관리도 이제 심장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척척 다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에크모 환자 관리, 보가위 프론 관리, 그리고 이런 육체적인로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백케어 뿐만 아니라 그 환경 관리를 위한 침상 소독, 환경 청소, 이런 것까지 다 중환자실 간호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한 최소 1년 이상의 간호사의 그 경력자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중환자실 간호사의 특징은 높은 사직률로 인해서 이미 간호사 풀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리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병상 확대로 비경력 간호사들이 대거 투입되고, 마치 준비가 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오해하시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나 경력자를 이제 재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에
이게 뭐 단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중환자 교육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수년 동안 이제 잔뼈가 굵어야지 그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외부 시설 파견되는 간호사나 그런 요즘 코로나 관련한 그런 파견되거나 이제 채용될 때 외부에서는 굉장히 임금을 주고 채용이 되는데 막상 이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고된 업무를 하면서 박봉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 간호사 비율은 워낙 사망률과 연결이 있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그런 비율이 달성되지 못합니다. 지난 9월에 이제 뭐 노조와 간호협회에서 제시한 걸로는 환자 한 명당 간호사 한 두 명 좀 안 되게 1.8명이 환자 한 명을 보는 것, 즉 간호사 한 명 입장에서는 0.56명의 환자를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을 제시했는데 실제 아직 현장에까지 이런 것이 이제 반영되고 있지는 않고 각 병원마다 재량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의사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면은 환자가 처음 입실해서 기관 내 삽관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매우 숙련되신 응급의학과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여러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모든 상황을 다 시켜가면서 이제 하고 계시고 이때 또 간호사들도 이제 아무나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짜여진 프로토콜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바로 이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을 전공이 혼자 하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물론 전공이 혼자 하기도 하지만 의사 인력이 여기 전공이랑 전문의가 같이 도와준다면 훨씬 환자 안전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 삽관을 하고 또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 약물이나 모든 약물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관 삽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급식관 삽입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한 환자 한 명을 입실하면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의사 한 명이 당직을 서게 되면서 하루에 신환을 3명을 받게 되면은 거의 번아웃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술기만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수많은 콜들, 수많은 조정들은 디테일하게 하기가 사실 일종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으로 의사들도 좀 당직풀을 늘리고 전공의와 전문의가 서로 도와주는 그런 협조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의가 이런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 근데 이제 전공의가 없는 병원들은 전공의가 없거나 전공의를 지원해주지 않는 전공의 수가 부족하고 이런 병원들은 심지어 전문의 교수님들이 직접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기에는 직접 다 했지만 점점 중증 병상이 확대되면서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전공의 인력과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과가 이미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호흡기내과나 외과, 응급의학과, 마취과 그리고 흉부외과는 워낙 인력이 없어서 에크모만 넣어주시고 가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인력이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 컨트롤 타워는 그래도 호흡기내과를 전공한 이제 호흡부전이라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랑 비코로나를 동시 진료를 하고 있고 거의 1인 체제로 가는 병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과 교수님들도 또 외부 센터나 이런 데 파견되거나 다른 진료 스케줄로 인해서 충분히 당직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당직 시스템을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인공호흡기를 한번 건 환자는 이제 직접 제가 매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직이 아니더라도 거의 1년 내내 당직인 것처럼 이런 인공호흡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 인공호흡기 이상의 다른
보가위나 뭐 에크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또 중환자 호흡기 전문의가 직접 또 결정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 팬데믹 한 2년 내내 환자가 한 명 입원을 하면은 그냥 거의 365일 24시간 계속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보가이나 에크모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내과 전공의가 정말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으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독립적인 내과 진료 수행을 가능한 전공의가 필요하고, 사전에 충분한 몰입 근무의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전공의 인력을 여기다 다 이용을 하게 되면 전공의로서 타 진료과 수련 기회가 박탈이 되고, 근무 시간 제한이라는 법이 있고, 또 지금이 전문의 국가고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의 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비코로나 코로나 환자를 다 봐야 되는 병원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코로나 비코로나 코를 다 받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코를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많은 술기들을 또 인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인력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예외 조항으로 주 80시간 예외 조항으로 이제 뭐 예외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이 전공의 착취 수단으로 이제 활용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공의 말고 또 다른 병원에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운영진들께서는 그냥 여러 사람들 당직표 다 짜서 돌리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내과 진료와 중환자 치료 술기를 평상시에 해보지 않은 과가 너무 많고, 중환자 의학의 발전으로 과거 습득 지식과 술기 적용의 한계가 큽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제 뭐 프로토콜 받아서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몰입 근무 트레이닝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해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 공중보건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11월 달에. 그런데 실제 뭐 내과 과목 전공자가 없고 해서 중증 병상 배정은 전혀 불가했고, 중증증 병상에 배정을 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진료의 한계와 책임의 한계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년 전부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은 지금 군대에 가 있는 내과 전문의들밖에 없다. 강력하게 병원에다가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보건복지부나 국방부에 전혀 전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가장 그래도 술기 능력이나 이런 지식이 가장 창창할 때신데, 이분들이 나중에 전문의가 되면 다 잊어버리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꼭 소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답글을 어디서 찾은 건데요. 실제 내과 전문의들은 차출을 안 당하고 막상 중증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인력들만 차출되고 있다. 이 얘기가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환자 전문의와 여러 시술 가능한 전문의들의 협조, 그리고 내과 전공의와 여러 가지 군의 간 공보 외에 준중증과 중증의 병상에 효과적으로 특히 내과 전문의가 파견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리고, 또한 이것에 따라서 비코로나 병상에 또 전공의들이 그쪽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쪽에 공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중환자실에도 중환자의학 전문의와 전담 전공의가 배치되어야 되고, 일반 병실의 진료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교수진 당직이나 입원 전담 전문의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대체 인력을 이용해서라도 서로 전공의를 도우면서 또 전공의가 투입될 수 있게 그렇게 보호해주면서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사실 원격 진료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실제
당직을 쓰다 보면은 안에 들어가서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 촬영도 하고 해가면서 환자를 직접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간의 효율성도 사실 감염 관리를 위해서는 1인실 구조가 좋겠지만 이렇게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오픈 형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이런 통창 구조로 외부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의사 간호사 코가 석자지만 실제 이런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 진료 지원 부서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도 제대로 수당이 챙겨지는지도 사실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설이나 장비는 사실 나라에서 다 사준다고 합니다. 계속 사준다고 해도 문제는 그걸 다 사줘도 그걸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고, 특히 에크모 같은 경우 뭐 세대 4대 있고 5대 있다 하더라도 흉부외과 교수님 자체가 한 분밖에 당직을 서지 못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데 위드 코로나로 11월부터 병상 가동률이 거의 80%, 저희 100%까지 이렇게 계속 지금 11월 말까지 100%를 유지했고 12월까지 100%를 유지했고 이제 환자가 급증하고 병상 수를 행정명령으로 급격한 확장시키는데 중환자 인력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또한 거기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인으로 의학적 윤리적 우선순위 고려 없이 저희는 이제 배정받은 중수본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감염내과 교수님을 통해서 계속 배정을 받는 순서대로 이제 받지 않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입시를 하게 됩니다. 이미 일상생활 능력을 상실하거나 초고령, 회복 불가능한 말기 질환, 요양기관 장기 입원 환자가 전원되어 중증 병상을 자주 차지하게 되면 한번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일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수주 이상은 병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젊은 중증 환자가 제때 입시를 하지 못하는 현상, 그리고 입시를 하더라도 이미 번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사망한 환자들을 분석해 봤을 때 대부분 70, 80, 90대 고령이고 기저질환들이 대부분 많고 일단 뭐 치매, 뇌경색, 그리고 요양원에 누워 계시던 분들이 거의 일상생활 능력이 거의 없으셨던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입실 후에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 같은 걸 착용하게 되면서 뭐 8일에서 20일, 6일 이렇게 생존을 하시다가 결국 사망을 하시고, 때로는 인공호흡기를 달지 않은 환자도 달지 않아도 고위량산소로 버티면서 한 2주 가까이 일반 병동 그 중증 병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80세 남자, 60대 남자가 있는데 폐 기능이 기저에 완전 폐가 원래부터 파괴가 되어 있는 폐기종이 심한 폐이고 이쪽은 그나마 원래 폐 기능이 나쁘지 않았던 폐인데 만약에 여러분께서는 이 두 환자를 한 5분 간격으로 연락을 받으셨는데 병상이 하나밖에 없다면은 먼저 이 환자를 연락받았다, 왼쪽 환자를 연락받았다 하더라도 60대 환자를 취소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소 요구량이 100%에서 줄지 않고 있고, 하지만 인공호흡기가 100%를 계속 공급을 한다면 당분간은 오래 살아 계실 겁니다. 꽤 한 며칠에서 몇 주는 살아 계실 수도 있고, 이분은 금방 기관 삭관을 하고 산소 요구량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문제는 비코로나 중환자 진료의 공백인데요. 중환자실의 3분의 1을 코로나 중증병상으로 전환하면서 응급 환자가 장기간 대기가 하게 되고 또 수술 환자를 그냥 병실로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중환자들이 예전보다 더 늦게 중환자실에 내려오게 되고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데도 빨리 일반 병동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중증 병상이 이미 많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격리 해제됐을 때 일반 병실로 또 가게 되면 이런 부족 현상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병원에서도 일반 병실에 서브 ICU를 설치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수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손해 보면서 하는 것이고 중환자실에 비해 제한된 장비 및 의료진으로 인해서 좀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중환을 보는 사람이 비코로나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에게는 코로나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비코로나가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최선의 치료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병상만 늘리는 행정명령, 인력과 수가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있다고 해도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 운영의 질은 재량에 따라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고요. 입퇴실 우선 문제, 사실 병상 배정 받는 데 있어서 사실 기준이 없고 또 연명 의료 중단 등을 논의하기를 시작했을 때도 우리나라 정서상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코로나 이전대 비코로나 환자에서도 동일한 일은 반복됐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병상 확보와 행정명령, 그 손실 보상을 해주다 하더라도 병상 확보 목표 자체만 달성해서 병상 제공만 해줄 뿐이지 병원은 병원 손실을 보전하고 시설 장비 마련, 뭐 위험 수당 같은 거 조금씩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환자 의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 안전과 치료의 질적 수준, 의료진의 번아웃은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중환자 치료 역량 전문의와 간호사 양성을 해야 되고 이것이 평상시부터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현실화된 인력 규정과 보수 수가 개선만이 나아갈 길이고 이것은 의대 간호대 정원을 확대한다거나 공공의대 개설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왜냐하면 지금 내과 전공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나중에 중환자 의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들도 계속 금방 몇 년 후 사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의 이런 중환자실 인력이야말로 국가에서 확충해야 될 공공의료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예린 교수께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의 민낯을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로 그대로 솔직하게 여러분께 고백하면서 현실을 알려드렸습니다.